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역사를 비교해 드리면서 과연 이 사조학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사조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우선 이 사조학이 어느 나라의 학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조학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해서 삼국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수나라 같은 경우는 양제대업 2년에 개국이 되었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는 현종 첨보 14년에 개국이 되었고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신종 원풍 3년에 개국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는 신종 만력 6년에 개국이 되었고요. 중국의 사건들을 보면 태평천국의 난, 양무운동, 변법 장항운동, 의화단의 난, 이런 식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보아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조학에서 늘 공부하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간지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사조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간지를 기록해야 되고 간지로 연도를 표시한 근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간지라는 자체가 연도, 월, 일, 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달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말하는 달력,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0월 10일인데, 그죠? 이렇게 2020년 10월 10일 이런 근거 기록이 있어야지만 양력을 했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는 어떠한 기록에도 이 간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중국에서는 이 간지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는 어떤 식의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일본에서 혼노지의 변이라는 게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그 세력을 잃게 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혼노지의 변이라고 나와 있죠. 쿠레우레 사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겐페이 전쟁이라고 나와 있고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도 어떠한 간지의 기록도 나와 있지 않죠. 자, 다음으로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인 광개토 태왕의 광개토 대왕릉 비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영락 8년 무술년에, 영락 9년 기해년에, 영락 10년 경자년에, 영락 14년 갑진년에, 영락 17년 정미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술, 기해, 경자, 갑진, 정미라는 간지가 등장하고 있네요.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조학에 나오는 간지학,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고 한글로 말하면 자음 모음을 말하는 이 간지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연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러한 간지에 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간지학을 사용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죠. 자, 시간 사용 역시도요, 중국은 양력을 사용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양력을 사용했죠.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양력을 사용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해시계, 물시계로 인해서 간지로 나타내는 시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이 세 나라 중에서 간지학을 사용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사조학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조학입니다. 일본의 명리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저는 일본어에 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된 기록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은 먼저 병화의 빛과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간목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로의 수기가 필요합니다. 명식상의 병화가 천간에 있고 개수가 지지에 있는 상태를 일컬어 한목 향양이라고 하여 최상의 명식이 됩니다. 인월의 간목은 수와 화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 것, 수화기제의 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간목은 식물과 마찬가지로 인월에 화와 수가 없는 명식은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간지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인월 간지죠. 병화 간지죠. 간목 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천간, 개수, 지지 전부 간지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간지를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일본어로 간지로 된 기록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일본어로 된 기록이 있고요, 한국어로 된 기록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나라 말이나 중국말을 일본어로 번역했다면 이 글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글을 번역하시게 되면 그 밑에 번역을 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글이 다른 사람이 번역한다면 여러분들의 글이 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의 번역본이 밑에 오겠죠. 이렇다는 것은 이 내용에서 일본어로 된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되겠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사조학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화와 수의 사용법. 병화와 개수가 동시에 천간에 있으면 병화의 기를 개수가 극함으로 병화의 기세가 손상됩니다. 따라서 개수는 떨어져 있고 쭉 이렇게 있죠. 화와 수의 사용법. 병화, 뭐 천간, 병화 이렇게 쭉 나오네, 그죠? 개수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있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금기를 싫어함 이래갖고 뭐 이 노래 간목은 12운성에서 걸록에 해당한다 하여도 맹하의 계절이므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12운성, 걸록 전부 여러분들이 지금 사조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 일본어로 되어 있네요. 수의 태과, 명식상 임계수가 많은데 병화가 없고 무기토에 재수가 없는 명식은 나무가 물에 둥둥 뜨는 인성태가 재성이 용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다 1어를 번역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임수가 많으면 간목은 물에 떠 버리게 되는데 이를 부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조학 공부하시면서 하는 내용이죠. 개수가 많으면 간목이 썩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썩을 부자를 써서 부목이라고 합니다 라고 위에 일본어 아래 한국어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름에 병정화가 많으면 간목은 말라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고목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일본어 아래에 있는 한국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묘월의 간목. 묘월의 간목은 목기가 왕성해지므로 원령의 제왕이 되어 제왕 나오죠. 그죠? 묘월의 간목 다 나오죠. 위에 있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번역한 한국어입니다. 경금평관을 씁니다. 이거 용신론에서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요, 묘월은 양인격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양인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위에 있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인월과 다르게 묘월은 심춘으로 12운성의 제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12운성 제왕 다 어디 일본어로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다음에요, 묘월의 경금은 약합니다. 봄의 경금은 휴수되어 심약합니다. 따라서 무토로 경금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용신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진월의 간목 또 이렇게 나왔네. 그죠? 조후 또 이렇게 나왔네요. 관성의 사용법 이렇게 나왔네요. 간목은 경금으로 귀를 논합니다.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진월은 경금이 약한 시기므로 경금을 쓸 때 정화가 있어 제하면 경금을 잃게 되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나왔네요. 화가 왕한 경우 여러분들 전부 이거 지금 사조학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사용하는 그 내용들이죠.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본 명리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중국의 명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일본 명리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사조학이 어느 나라 학문이다고요? 일본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일본에는 간지 아까 쓰지 않았죠. 중국에도 간지 쓰지 않았고 일본에도 간지에 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간지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었겠나요? 여러분들 알파벳을 쓰지 않는 나라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간지로 나타낸 사조학을 만들었고 그것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앞뒤가 너무너무 안 맞죠? 자, 첫 번째, 중국에서 간지를 쓰지 않았는데 사조학이 중국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조학은 간지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남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아버지는 남자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낳았다. 이 얘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중국에는 간지에 관한 기록이 한 줄도 없고요. 일본에도 간지에 관한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간지에 관한 기록이 유일하게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부터 해가지고요, 신라에도 있었고 다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임진왜란, 정묘란 전부 이렇게 간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지학이 어느 나라 학문이에요? 우리나라 학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국에는 간지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고 일본에도 간지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간지로 만들어진 학문이 중국 거라고 합니다. 한글로 만들어진 홍길동전이나 한글로 만들어진 소설들,
한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홍길동전과 한글로 된 소설이 중국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일본에서는 간지에 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지로 기록된 이런 원문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사주명리학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내용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했죠. 적천수에 나와 있고 어디에 나와 있고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 보니까 일본어를 번역했는 거네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 사주학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거라는 거죠. 중국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그것이 중국 거라면 중국어로 돼 있어야 되겠죠. 중국어로 돼 있고 번역을 해야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것은 이 내용은요, 다 일본어로 번역돼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적천수 있습니다. 궁통보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이요, 적천수와 궁통보감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단지 일본어만 싹 빼고 나면요, 적천수와 궁통보감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우리 한번 내어봅시다. 간지는 우리나라밖에 쓰지 않았어요. 중국의 역사 어느 기록에도 간지가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 어느 기록에도 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지학은 과연 어느 나라 걸까요? 중국 건가요? 일본 건가요? 자, 다음으로요, 일본어로 된 이런 원문, 사주 원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 지금 사주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느 나라의 학문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의 학문을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본 학문을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그게 중국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적천수라는 기록은 중국 역사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궁통보감에 관한 기록도 중국 역사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일제시대 때 중국에서 썼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일본에서 말한 겁니다. 중국인들은 그것이 자기네 학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스러우면 중국인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절대로 자기네들은 그런 기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다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여러분들은 중국 건 줄 알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전부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언어, 일본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일본만 빼고. 말로만 그죠? 일본색을 지워버려야 된다. 일본 것을 우리에게서 축출해야 된다. 말로만 그렇게 백날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전부 일본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일본 겁니다. 중국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거 일본 겁니다, 우리나라 학문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원래 음양오행이라는 학문은 양과 음을 결합시켜서 그 결과를 내는 학문입니다. 남자의 사주와 여자의 사주를 결합시켜서 그 결과를 내는 학문이지, 절대로 이렇게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제가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고대 비법이장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런 일들은 정말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마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음양오행학으로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한글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태극기도 이 음양오행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음양오행학을 자꾸 이렇게 점술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만든, 일제가 만든 엉터리 점술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중국 것인 줄 알고 공부하고 계셨지만 실제로 그것은 일본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근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중국 것이었다면 중국어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됐겠죠. 그런데 일본어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본처럼 여기시는 적천수 궁통보감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공부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업 감사합니다.